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3월이죠. 이제 1년도 안 남았네요. 올해 임용고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3월부터 심화반 열심히 또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또 자리에 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시험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다음에 또 올해 완전히 처음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저하고 또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뭐냐면 작년 시험 또 재작년 시험 한 2년 정도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셨을 때 굉장히 이제는 좀 시험의 트렌드가 조금 '지역적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기출 정도 공부해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2년 연속 지금 커트라인이 지금 임용고시 시작된 이래로 가장 최저 커트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합격자들조차도 예 굉장히 그 1차 시험을 이전 연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합격자들도. 그러니까 그건 곧 '많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틀리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뭐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낯설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지금 나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시거나 하셨을 때 '아 이거 내가 쪼끔 이렇게 더 생각하면은 되는 부분이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그 당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일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뭐 그날 컨디션 뭐 그밖에 이제 심리 상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선생님들께서 우선 1 차적으로 임용고시 이제 이런 체제의 임용고시에 잘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력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남들 틀리는 거는 다 틀려도 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요. 임용고시 계속 득점이 좀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글쎄 너무 긴장도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들도 다 틀리는데 뭐.' 이런 건 괜찮은데요. 그냥 평상 기본 디폴트 마인드가 그렇다면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할 때는 '내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아마 저하고 같이 오래 하시기로 하신 선생님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라고 저한테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셨을 때 '어 이거 뭐지? 너무 낯설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도록 제가 해 드리고자 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전 매년 올해 23년 됐는데 제가 임용고시 강의를 한 지 23 년째 그게 저는 목표였습니다. 똑같았었어요 항상 매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소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화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소화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보면은요. 우열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열반. 그래서 뭐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친구들 따로 모아서 자습실 마련해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보시면은. 그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누어서 예를 들면은 뭐 잘하는 친구들은 데리고 막 어렵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쪼금 어렵고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그에 맞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임용고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열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반과 열반이 있으면 열반은 '올해 시험은 쪼끔 접고 가자.'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열반은.
그렇잖아요. 제가 기본적인 거, 기출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만 그렇게 1 년을 가지고 끌어간다고 하면은요. 올해 시험은 그야말로 선생님들 소위 말씀하시는 관강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지금 깔고 가는 거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 그 중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성적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을 봐서 자기가 받은 성적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지원하면 돼요. 그래서 다 이제 대학교에 이제는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학교는 예전 그대로인데 아이들은 줄었으니까 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지 다 갈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시험을 볼 아이들에게는 뭐 등급을 나누어서 또는 어떤 시험 성적들 나눠서 우반, 열반, 뭐 최상위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임용고 씨는 뭐만 필요합니까? 최상위밖엔 네, 웃을 수 없습니다. 중간 선생님들, 최상위 바로 아래 선생님들 그분들도 사실은 뭐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똑같이 1 년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수가 상위 5%에서 한 8% 정도까지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그 매년 다르지만 나머지 우리 92%의 선생님들은요. 다시 똑같아져요. 상위 9%든 하위 100%든 관계없이 똑같아집니다.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정한 시험이에요. 어떤 고시들은 1 차를 패스하면 1 차는 면제해 주고 2 차부터 봐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좀 낫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다시 1 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더 많이 지치고 힘든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또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댓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카페에 제가 또 댓글 달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선생님들 중에는 뭐 2019 년도, 18 년도 막 이때 임용고시를 하셨는데 다시 또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나 싶고 또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은 그래도 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간절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각자의 역량들도 물론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부 같은 걸 많이 좀 해 보시고 어떤 나만의 공부법들이 이미 익혀져 있어서 내가 이제 그냥 인풋이 금방금방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 봤고 그리고 또 예전에 공부를 했었을 때도 내가 빨리빨리 뭐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러셨던 분들은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는 없는 개인차가 사실은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 개인차라고 하는 것도 노력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면은 그것도 점차 좁혀지고 결국은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가 산꼭대기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인제 합격이야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걸음이 빠르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막 훅훅훅 올라가 가지고 금방 도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거북이 같지만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도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 이렇게 낮게 이렇게 1 년 1 월, 2 월, 3 월, 4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게는 된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익히면 또 익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달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그럼 나는 느리니까 저는 2 년, 3년 잡고 그냥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느리다 빠르다.'라는 것은요. 물론 '나는 지금까지 항상 공부해 보면 좀 느렸어.' 이런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 상황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살아오는 동안 뭔가 모르게 좀 더 습득이 되고 경험이 쌓여서 그런 어떤 인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 발달이 되거나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처음 지금 시작하실 때는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는 이럴 거야."라고 나를 한정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정 짓지 말고 그냥 '나 해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저희가 매주 뭐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모의고사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우리가 1등 했으면은 맨 마지막 등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도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모의고사 등수가 그렇게 합격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적중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용고시의 범위라는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중에서 임용고시에 나오는 부분도 아주 한정적이에요. 여기서 한 개, 저기서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좁고 그 안에서 이게 20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며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 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뭐 이렇게 선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다 넓혀서 이렇게 해도 안 걸린 게 있고 까먹은 게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용고시에서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주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뽑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는 회차는 점수가 훅 떨어지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많이 나오는 회차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전체 예를 들어서 23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내가 모르고 다 안다. 그래서 그동안 점수가 이렇게 계속 높았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은 계속 높은 분은 사실 확률상 어때요?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은 거긴 해요. 그런데 점수가 막 들쑥날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제 임용고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가 아는 게 유난히 많이 나오는 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훅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돼 봐야 알아요. 실제 이제 시험 어떤 성적 결과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미리 짐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매주에 공부에 임해 주시고 모의고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초수라고 해서 내가 가망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에 1 차를 합격했다라고 해서 올해 또 붙을 거야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시 원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 힘들지 않은 공부가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도 힘들고요. 적게 해도 힘듭니다. 적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적게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적게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적음 안에서 그냥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똑같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임용고시 전날까지는 불안한 마음 계속 있을 수밖에 그 누구나.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 많이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합격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던 게 나올 거니까. 그래도 걸릴 게 많잖아요, 걸리는 게. 그렇지만 또 시험에 틀린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몰입해 가지고 중요한 걸 놓쳤어." 전 그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건 뭐라고 생각했었고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누가 합니까? 선생님들 그러면은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험을 내실 분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날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막 뒤바뀝니다. 항상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잘못한 공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뭐냐면 그날 나올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방향성이나 대비가 조금 더 부족했을 뿐이고, 또는 그날 문제를 푸는 센스가 살짝 부족했을 뿐이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어딘가 선생님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날 그런 문제가 나올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사람들 다 그 공부를 했지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 뭐냐? 그렇게 넓게까지 공부 안 한 게 잘못한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잘못한 걸 굳이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좁은 범위를 가지고 애쓴 겁니다. 이것만 맞자. 근데 그것이 안 나오거나 이것만 맞아서 안 되게끔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을 때는 1차 합격을 못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요,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많이 해야죠. 많이. 많이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럼 그 확률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뭐 처음 보는 게 나와도 나는 그건 틀리고 말겠다. 그리고 나는 기출에 주력하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에 연관된 문제가 그에 만약에 많이 나왔습니다. 즉 쉽게 나왔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있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실수로 0점 몇 점 가지고 막 붙고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다다다닥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선생님이 우연히 나 기출 위주로 했는데 합격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 요만큼 나오고 그렇게 응용하고 막 지엽적인 게 이만큼 나온 애는 그분은 합격 컷 근처도 못 가보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보시는 방법밖에 없죠. 2년 연속 그랬는데, 그럼 2년 연속 그랬는데 올해는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추세가 바뀔 거야라고 예상하고 쉽게 간단하게 공부하실 분 강심장 계세요? 없잖아요. 그럴 자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문제풀이반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할 때 굉장히 좀 낯설게 하기를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범위 넘어간 거 아니야? 범위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 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범위를 넘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요만한 걸 가지고 유추하고 추리하고 응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하실 수 있게 암기를 많이 시켜 드리려고 해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미리 공지를 했지만 사실 그 작년에 심화반 때 체크 문제는 안 했었어요. 체크 문제가 작년에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은 기본반 때 한번 하고, 그리고 범위 한정 모의고사반 8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화반으로 좀 넘어와서 선생님들이 그 심화반에서 이번 한 주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외워서 그다음에 답을 쫙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 문제 저희가 1, 2월에 기본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제출하신 분들한테는 또 기프티콘 상품권 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각 과목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심화이론반에서 이제 음악교육론반은 음악교육론 반 안에서 저희가 10주 수업을 하는데 10주 동안 체크 문제 다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하면 네, 이제 상품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양은 서양대로 또 저기 뭡니까? 하나 뭐죠? 국악은 국악대로. 이렇게 각각 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체크 문제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주 이제 11 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 11 주로. 10주 말고 11 주로 갈게요. 한 주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쭉 하는데 저희가 5 월 5 일은 한번 잠깐 쉬어갑니다. 5 월 5 일은 쉬어가서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공부나 좀 이런 거 보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11 주까지 가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좀 인강으로 선생님들께 미리 열어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쉬시는 날 이렇게 들으셔서 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과목들하고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들은 사실 어떠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미학과 심리학과 이런 내용들을 다 총체적으로 포함한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좀 열어 드려서, 요거는 뭐 해마다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좀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수업 실현하고 특강 요거 사실 뭐 수업 실현은 2 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 그래도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상반기에 한번 경험을 좀 해 보셔야 이제 2 차에 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번 뭐 2 차를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은 재수 이상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셔도 괜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강 제공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론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실 때 개론서 같은 거 뭐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론은 사실 개론서를 꼭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총론과 기초. 자,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총론과 기초를 좀 구비를 하셔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사를 했다. 그럼 복습할 때 총론하고 기초 같이 읽으면서 복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4 판, 5 판을 꼭 준비를 해 주세요. 이게 최근판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게, 이번에 교육과정이 그 2022로 또 전환이 됐기도 하고, 그래서 2022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 파트에서 새롭게 또 이론들 추가가 돼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 가지신 분들은 왜 용어도 살짝살짝 좀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요런 것들은 새로 구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옛날 책 괜히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를 하시다가 불안하게 이게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러기보다는, 예, 지금 열심히 올해 공부를 새 책으로 하시고 내년에 뭐 파시면 되잖아요, 중고로.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교수법, 음악교육학개론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위원회 교수님들이 쓰신 또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뭔가 좀 내가 뭐 이제 세심하게 지식을 또 더 함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 제가 심화 자료 안에도 다양한 내용들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는 마세요. 우선 상반기에는 뭐 기초나 총론 위주로 한번 이제 훑으신 다음에 나중에 8월 달 가서 이제 쪼끔 더 심도 있게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고때는 이제 심화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혼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복습하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책들이나 이런 건 안 보셔도 좋고, 또는 뭐 이제 문제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뽑아낸 내용들 안에서 그냥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하고 함께할 내용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적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암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걸 다 하라는 거야. 막 엉엉 울면서 "이거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해 보자, 해 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긍정적이다가도 이게 선생님들이 계속 밀리잖아요. 이제 어느 날은 또 "내가 놀고 싶네. 뭐 하고 싶네." 이러면서 하루 이틀 빠지고 강의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밀리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거도 해라. 저거도 해라." 막 수업을 막 나가는 제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그 공부 다 해내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수업을 다 해야 되는 저도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요.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노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출. 선생님들 아이 엄마들도 계시겠지만 아이 엄마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막 조기 뭐 시켜요? 영어 교육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기들 막 이렇게 옆으로 돌아도 못 눕지도 못하는 갓난아이들한테 자꾸 막 영어 노래 틀어 주고 막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하나라도 듣고 뭐 이렇게 뭐 애플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와 우리 애가 저 영어 천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서 뭔가 그런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강력한 거잖아요. 그럼 노출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하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다르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양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선생님들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뭐냐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임용고시 패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5%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차 때문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차 실기가 특히 또 각자 개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업 실험 면접은 어찌 해 보겠는데 노력하면 사실 그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기는 이게 워낙 내 전공과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그걸 연습해 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너무 편차가 크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전공자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고배를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기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은 어찌 됐든 해 보겠지만 나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이냐. 1 차는 합격하지만 2 차에서 계속 안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차에서 10점 넘게 컷보다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 차에서 엔간하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뭐 쉬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내가 실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가 되고 싶으면. 그래서 적어도 5점 정도는 실기를 완전 못 보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1 차에서 컷보다 5점 높으면 실기를 진짜 못 보면. 근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실기를 방치할 그런 위는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7 점, 8점 정도는 컷보다 높게 받는 경우 웬만하면은 잘 최종에서까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7점 이상 받자. 이 마음 가지시라는 거죠. 그럼 7점 이상 받으려면은 기출만 해서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각오를 우선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항상 무너질 때마다 내가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그리고 공부가 많이 밀렸을 때 그리고 막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지? 그래 나 7점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 해내 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 가면서 사람은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진짜 타고나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음은요 완벽한 절대음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타고나는 거지.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긴 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랑 못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랑 못하는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부는요 물론 재능이에요. 재능이고 빨리 도달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노력하면은요 요 수준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 뵀어요.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물론 10 년만 올인하신 건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기간제 교사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는 많이 못했고 어떤 해는 좀 많이 했고 이렇지만은 결국은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10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뭐 5 년, 6 년, 7년 만에 붙으신 분들은 꽤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의지입니다. 5 년, 6 년, 7 년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거. 보통 1-2년 해 보다가 '아 나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 가치관과 나의 어떤 꿈과 나의 필요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저는 그렇게 5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말 불과 관계없이 박수 쳐 드려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굳은 의지와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고 설령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그 노력 열심을 다른 데로 옮기시면은요. 분명히 그 길로 성공하실 뿐이에요. 여기서는 빛을 못 봤지만.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올해 여기에서 지금 성공하려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항상 올해는 다른 생각 마시고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못하러 힘 빼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이렇게 가실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가 이거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심하셨다면 올해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경주마처럼요. 경주마 여기 가리잖아요, 이렇게. 옆에 못 봐요. 그냥 가는 거죠.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대신 건강은 챙기면서 가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건강을 챙긴다는 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운동을 저도 그동안 좀 쉬었는데 춥다 보니까. 근데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운동을 좀 해서 몸을 만들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상반기에는 운동을 한번 하면 선생님들이 안 하다가 하면은 집에 와서 막 피곤해서 자고 공부 다 날려서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면 나중에 체력으로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보다 1시간 더 공부해도 덜 피곤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여유 있을 때 운동을 시작해서 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체력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양제 드시기. 선생님들은 지금 젊으신 분들이 더 이게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제 연배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제 제 연배는 알아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데 젊은 분들은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올해 하실 일들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제일 최악의 자세를 하고 1년을 버티셔야 돼요.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순환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허리병이라든지 그밖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이 뭐 내가 버틸만 하더라도 젊으시기 때문에 3시간, 2시간 앉아 있을 만한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 자각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분이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영양제를 본인의 이제 몸에 맞는 거 저는 참고로 이제 오메가3 꼭 먹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 오메가3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두뇌 이제 뇌를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메가3 좀 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B군하고 C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가 안 좋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꼭 밥 먹고 드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B군 같은 경우에는 꼭 낮에 드셔야 되고 밤에 드시면 잠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력 이런 것들을 또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글쎄 또 작년에 제가 우리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멜라토닌 같은 걸 또 밤에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들께서도 낮에 굉장히 이게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막 끝까지 밤까지 하시다가 주무시게 되면 그게 또 잠이 또 잘 안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보통 이게 갱년기 때 많이 먹거든요. 갱년기 분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니까. 근데 멜라토닌하고 마그네슘을 먹으면은 꿀잠을 잔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도 먹어 봤더니 진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이제 보통 낮에 햇빛도 많이 보고 이렇게 되면 생성이 되지만 선생님들이 거의 실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오시는 날은 뭐 멜라토닌을 매일은 아니지만 드시는 것도 예 그것도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항산화 이런 뭐 코큐텐 뭐 이런 것도 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큐텐을 저희 조교 선생님 중에서 25살부터 드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피부가요. 지금 그로부터 한 10년 지났는데 피부가 완전히 애기 피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산화 늙지 않게 하는 거더라고요. 코큐텐은 그 40-50 대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뭐 드셔도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기 몸에 맞는 개인차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좀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그 체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시기여서 올 한 해는 영양제를 꼭 1-2 개는 드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대학원 진학이래요. 재학 중이신 선생님들은요. 직강 같은 경우에 끝나고 학교 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시면은 보통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시게 되실 테니까 5시 이후에 강의는 다 오픈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시까지로 공지가 좀 잘못 나갔는데 죄송하지만 7시까지 저희가 수업이에요. 그래서 공지가 애초에 6시까지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그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인강 선생님들은 관계없지만 뒤에 1시간을 오픈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강으로. 그래서 혹시 6시 이후에 제가 6시까지라고 공지가 나가서 일정을 잡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가를 하셔도 되겠어요. 나머지 1시간은 인강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그리고 직강생 선생님들은 그 학원에서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시다가 직강 같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뭐 조금 졸아서 놓치거나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복습 강의가 0.3배수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으신 부분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부터 새롭게 스터디를 꾸리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선생님들끼리 더 따로 구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아는 사람 없고 뭐 그런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직강 나오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하시길 원하면 직강 선생님들끼리 조직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또 카페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강 선생님들끼리 조직을 해드리면 인강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는 뭐 그렇게 알아서 전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은 이제 공지, 우리가 항상 공지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수강회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수강회원 선생님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지가 이루어지니까 거기 알람 설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울리면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언제 받습니까? 지금? 오늘? 오늘 받나요? 예,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이제 주교생님께서 짜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터디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예,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신 다음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7시에 강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강의실은 9시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문 닫기 전까지는 여기서 스터디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선생님들 스터디 계획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 모이셔가지고 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잡으신 다음에 스터디 계획서를 저한테 다음 주에 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는 좀 불필요할 것 같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터디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잘하고 계시는지 보고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참여하실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스터디가 중간에 와해되거나 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깨지면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스터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스터디가 조직이 되면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6월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 또 7월까지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6월 또는 7월까지 우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또는 7월까지를 스터디에서 정하시고 계획을 정하세요. 근데 이제 7월 이후에는 우선 한번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범위 한정 모의고사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가 되면은 각자의 요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필요하다면은 그때 또 뭐 조직을 하든지 하고 우선은 6월 또는 7월까지 지속하는 것을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화이론 진행하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뭐 문답형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뭐 교육과정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지 뭐 나눠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서양음악사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악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악곡도 암기를 하면서 또는 이제 개론서의 내용들 또는 우리
심화해서 배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악곡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관해서도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진도는 안 나가지만 7월에 나가지만은 화성데이가 좀 약하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화성데이를 매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스터디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교과서 분석이 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교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교과서 문제도 드리고 강의도 이제 보여드리지만은 그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이제 낸 굵직한 문제들이 있고 또 자질구레한 교과서에서 찾아봤을 때 이론들이 쭉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문제화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 문제를 만드는 거죠.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그 주에 나갈 교과서가 한 4권이다. 보통 막 4권씩 나가요, 문제풀이반 때.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게 1권씩 나가고 뭐 한두 권씩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중학교는 보통 4권이고. 그럼 여기서 이게 4권이 다 힘드니까 4명이 하면 1권씩 맡아가지고. 그래서 뭐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착착착 해서 그냥 거기 답만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스터디는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예. 오리엔테이션 첫날이라서 좀 길었고요. 이제 수업만 쭉쭉쭉 나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심화반 때는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 그 질문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또 기가를 하려고 해요. 올해는 질문을 제가 직강 선생님들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치하고 어려운 질문, 쉬운 질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나 얼마나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한다 생각할까 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들의 수준 뭐 그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다양한 거 다 알고요.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지금 수준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걸 다 보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항상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카페로 질문을 주시면 조교 선생님들이 1차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들 선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뭐 좀 제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거를 토스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보고 이렇게 답해 주세요. 또는 제가 직접 드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은 저희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